그러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다 쳐냈나? 아이 네버. 다 쳐냈나? 안 쳐내고 받은 건 없을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쉴드를 치고 나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 공천 개입, 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김웅 전 의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당시 비대위원장과 실질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 희한한 갈등입니다. 희한한 갈등. 이번 총선에 윤한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가 주기환하고 이원모 두 사람을 보면 알거든요. 주기환은 누구냐면 광주에 있을 때 수사관 했던 사람이잖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광주시장 후보로 국민의힘 2020년에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총선 때 비례대표 뒷번호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뒷번호를 받으니까 갑자기 나 안 해 하고 번호를 반납해버려요. 그렇지. 그랬더니 이틀 뒤에 대통령실에 민생특보라는 없던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민생특보에다가 임명을 합니다. 번호를 쉽게 내던지느냐? 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내던졌을 때는 대통령이 야 일로 와 너 챙겨줄게 라는 말을 듣지 않고 그 번호를 없지. 뒷번호를 내던졌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저는 대단한 사람인 거에 한 표 일단. 그 다음에 이원모를 보세요. 이원모는 원래 강남 쪽에 공천을 준이 많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용인해줬어. 여기서 윤한 갈등이 한 차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뿔따구가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용인에 가서 민생 토론회를 합니다. 이원모 후보의 공약이 99% 일치하는 대통령의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얘를 빼? 너 그러면 용인이야? 그럼 내가 가서 민생 토론회에서 당선시켜줄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떨어졌어. 그러니까 대통령실로 다시 부릅니다. 이원모는. 이원모를 다시 불러들였죠. 예. 주기환은 어떻게 했느냐? 최근에 연합자산 주식회사라고 해서 연복 3억 3천짜리 상임감사를 딱 줍니다. 내가 대통령이야. 너 대통령실로. 내가 대통령이야. 민생토론회.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난 팩트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다 쳐냈나? 아이 네버. 다 쳐냈나? 안 쳐내고 받은 건 없을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쉴드를 치고 나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이야 그게? 설명까지 해가면서 위험에 빠지고 싶진 않아요. 아니 저는 주기환 이원모 두 건을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내분이 있었고 지방선거 때는 이준석이었잖아요 대표가. 네네. 그때는 안 그랬을까? 이게 그냥 논리적 추론이에요. 논리적 추론. 그 참 논리적일세 사람이. 사실은 김한 갈등인가요? 라고 묻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 공천 개입, 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김웅 전 의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그리고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다. 그러면 당시 비대위원장과 실질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 이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희한한 갈등입니다. 희한한 갈등. 당시 김건희 여사한테 텔레그램 받았다? 나 공천해준다 하더라? 그리고 공천을 받았다라고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다녔던 사람이 꽤 된다는 이야기를 지라시로 많이들. 지라시 얘기를 하면 어떡해. 이건 김웅 김웅 전 전 의원이 의원이 얘기했잖아 했어요. 방송에서. 아 그랬구나. 네. 네. 김웅 전 의원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김영선 전 의원은 공사 원래 발령을 내려고 했는데 요 사건이 터지면서 약간 유보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로 박지원 의원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잖아요. 어떤 사건이 연루되면 자리로 가잖아. 그런 케이스로 김영선 전 의원이 가기로 돼 있었다고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했지 우리는 몰라. 그 갈등이 결국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후보들을 냈어야지 잘 됐을 텐데 너 때문에 망가졌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도 혹시 들어가 있는 거 그럴 아닐까. 수도 있지. 거꾸로 복귀를 하다 보니까 그 설명이 이렇게도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싶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 뜻대로 못한 공천이 있잖아요. 김경률. 마리 김건희 마리 앙뚜아네트. 앙뚜아네트.
그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선이었던 거죠. 바로 그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지 않았을까. 논리적 추론입니다. 그 거업은 막 출연해봐 한번. 네?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막으려고 할 것이고 한쪽에서는 터뜨리려고 할 텐데 아직은 이게 밸런스가 한쪽이 안 무너진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영원히 갈 수 있겠나? 있다면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다면 거업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누군가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보기만 했다 안 넘겼다. 캡처만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당직자 DC는 갖고 있다고 그랬거든. 녹취를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녹취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녹취를 갖고 있다. 그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없어요. 그 엠모 씨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녹취가 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저는 이게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텔레그램은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증거 공동체예요.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끝까지 이걸 붙들고 있으면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하지만 내가 먼저 까지면 상대방이 내 죄를 먼저 밝히면 내가 불이익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격리돼 있으면 둘 다 불게 돼 있어요. 예, 죄수의 딜레마가 그거잖아요. 누군가는 먼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먼저 말하면 내가 불이익이 너무 커지거든. 상대 프레임대로 설명되니까 사건. 네. 그게 일어나는 필요한 게 이제 외부의 힘이죠.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상황이 관건인 것 같아요. 외부의 압력이 만들어지면 뭐 단순하게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왜냐면 우리 대통령도 통화 많이 하고 개인 전화도 많이 쓰셨고 텔레그램도 보내고 진교훈 강서구청장 선거 때 단 한 군데지만 딱 뚫리니까 책임론이 확 불거졌잖아요. 부산 금정이나 강화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여기가 뚫린다. 국민의힘 안방이잖아요. 거기가 뚫린다 이러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누구 책임이냐. 그러니까 한동훈이 정말 비겁하게 발을 뒤로 뺀 게 자기 첫 선거잖아요. 당대표 되고 공천권 행사를 안 하고 부산시당에서 알아서 해. 인천시당에서 알아서 해. 근데 그렇게 발을 뺀다고 해서 한동훈 책임이 아니냐. 그럼 내전이 벌어질 거다라고 저는 감히 논리적으로 추론해 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10월 달에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나는 그건 너무 슬퍼. 아직은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난 지지자잖아. 공식적으로. 사생팬. 그런 생각 하나 봐. 아, 이거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 뭔가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 부딪혀서 내가 밀려나냐. 증거 공동체에서 자기 프레임으로 그 증거를 해석해서 빡칠 수 있다니까. 그거를 우리가 좋아해야 되냐? 나는 일단 한동훈하고 사랑을 좀 더 나누고 싶어가지고 너무 빠른 이별이야. 그건 안 돼. 10월 달에 확실히 리스키예요. 10월 16일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추석 지나고 바로야 이제. 이제 볼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 어려움을 증거 공동체에서 먼저 탈출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힘을 실어줘요. 이겨 나갔으면 합니다. 극적